네, 이번 사연은 음향으로 온 음성 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외국인 친구가 있는 대학생입니다. 어느 날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시켜 먹다가 평소 하던 대로 감자튀김을 모두 한 곳으로 모았는데 외국인 친구가 깜짝 놀라며 불쾌해하더군요. 미안하면서 무한한 감정이 동시에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럴 땐 외국인 친구의 문화를 존중해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왔으니 이에 따른 문화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사실은 문화의 얘기인지 습관의 얘기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문화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땐 개인 그냥 너무 그냥 외국에는 다 그냥 따로따로 먹는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가? 보통 감자튀김 나왔다 어떻게 하세요? 감자튀김을 치즈볼로 바꾸는 편이라 치즈 스틱으로. 진짜 여기는 변했네요. 이게 진짜 나는 진짜 지금 야 치즈 스틱이 나와버리네. 어떻게 야, 이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치즈 스틱 시키세요? 감자튀김 시키세요? 근데 저는 내 친구들끼리 먹으면 모아요. 저도 애들끼리 모으긴 하거든요. 예. 그렇구나. 이거 다 모으는 거구나. 희진 씨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요? 전 물어보는데요. 그쵸. 그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죠. 모아 가서 같이 먹어. 약간 이렇게 눈치 봐요. 그쵸. 근데 이건 진짜 습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남범 씨처럼 습관적으로 그냥 다 부어서 먹는 분이시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외국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친구들 거 같이 먹는 거니까 같은 자리에서 그냥 모아서 먹자 이런 거일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오히려 희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의사를 물어봤겠죠. 근데 그게 외국인이고 뭐고는 별개의 문제로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이거 존중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신뢰가 쌓였으니까. 뭐 그러면은 습관과 아니 습관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맞지 않는 문화 차이를 겪어본 적 있어요? 두 분은? 외국인 친구가 있다 아니면은 저는 외국인 친구가 정말 많아요. 제가 또 그 대형 놀이공원에서 모든 놀이공원에서 다 일을 해봐가지고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지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루마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데, 근데 안 맞는 문화를 경험했던 적이 많은데 전 그거 있었어요. 그 먹는 문화에 따른 차이라 그러면 그 만약에 제가 빵을 보고 이거 맛있겠다 많이 먹어라고 하면 그 맛있겠다에 꽂혀서 그 빵을 주더라고요. 뭐지? 그러니까 이게 그 문화 차이인지 그 제가 본 몇몇 친구들의 해보세요. 성격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뭐 맛있는 거 먹네 맛있게 먹어 이러고 가는데 저는 이거 약간 잘못했어요. 이게 맞아요? 아니 밥 먹으면서 네. 맛있게 먹어 많이 먹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의 인사를 하는데 제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서 이 친구들의 문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정말 빵이 있길래 맛있는 거 먹었네 좋겠다 뭐 그날은 기분이 좋았어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음식을 구해다 준다는. 남녀 구분 없이. 그런 거 듣고 가장 큰 차이는 뭐 외국인들과의 스킨십 차이죠.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죠. 저는 너무 당황한 적이 처음 여행을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갔는데 유럽을 인사가 이렇게 볼을 놨대고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그런 문화 전혀 몰랐어요. 그래요? 외국 영화에서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거를 진짜 뽀뽀를 하는 건지 뽀뽀 소리만 내는 건지 그거를 몰랐던 거죠. 너무 어렸을 때 가서.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오는데 순간적으로 겁이 났던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리고 그랬다고 피하면 너무 예의가 없어 보일까 봐 이거를 뽀뽀를 해줘야 되는 건지. 처음 만난 친구 사이인데 수만 가지 고민을 하고서는 그냥 지나쳤지만 그렇게 인사법을 했죠. 이렇게 하고 저도 그냥 지나쳤는데 그 순간이 저는 정말 큰 문화 충격이었어요. 처음 본 사람과도 볼을 맞댈 수 있구나. 저는 그게 겁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예의가 없어 보일까 저럴까 막 다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 외국인 분께서 너무 의미 없이라고는 할 수 없지. 인사니까
그냥 인사로만 이렇게 한 거였는데 전 너무 다르게 생각했던 거죠. 문화 차이. 이런 문화 차이가 저는 있었어요. 어떤 저는 이게 문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 라면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랑 이 외국이랑 다르잖아요. 맞아. 같은 라면에도 그 매운맛이랑 그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도 이제 외국인 친구가 와서 저희서 라면 먹으려는데 제가 스프를 다 놨거든요. 자꾸. 근데 걔가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니,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셨구나. 뭐지? 약간 이상한 눈 쳐다보는 거예요. Don't do that, stop 이랬는데 못 그런 식으로. 알아들으셨구나.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스푼 넣고 그냥 넣는데 얘가 이렇길래 이게 좀 차이가 있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연처럼 그냥 먼저 말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 맞아요. 먼저 물어보고 하는 게 가장 좋죠. 그거는 진짜 외국인 친구랑 뭐 한국인 친구를 떠나서 다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 또 걱정인 게 우리나라에는 감자탕, 부대찌개 뭐 이런 식의 정말 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곳에 두고 같이 퍼먹는 숟가락을 집어넣고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그래 왔잖아요. 저희 그 문화가 우리 문화가 그거를 외국인들이 보고서는 많이들 놀라신다고 해요. 같이 숟가락을 입에 넣었던 걸 다시 넣고 한다는 게 요즘엔 또 다르게 다 덜어 먹기도 하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다 덜어 먹기도 하는데 그런 문화에서 문화 차이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덜어 먹지 않고 숟가락을 넣어서 먹어야 되는 경우. 어떻게 보면은 그 감자튀김을 모으는 게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그쵸. 그 외국인 친구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여져서 화를 낸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이게 문화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잘 없어요. 그래요? 외국인 오픈마인드. 친구가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친구가 없어요. 외국인 친구가 없어서. 오픈마인드 아니라 노프렌드. 네. 친구가 없어서 좀 그런 있어봤으면 편견을 갖고 좋겠는데. 있었네요. 네.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외국인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네. 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Say something.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프렌드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물어보면서 옛날에 저희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너무 오픈 마인드라서 예.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추석이었나 했는데 그분 추석 네네. 추석이었나 했는데 그분이 저 영어 과외를 해주시던 분이었거든요. 원어민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때도 진짜 공부 안 했는데 아무튼 추석에 이제 외국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오픈 마인드라서 네. 저희 그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그 가족 집에 다 갔어요. 거기. 그 오픈 마인드가 아니라 너무 체험해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 진짜 우리는 저기 친가가 모이면 한 2-30명 돼요. 그래서 2-30명 모이는데 가서 같이 윷놀이하고. 너무 재밌었겠다.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새로운 문화인데요? 저는 외국인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약간 약간 문화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려고 하고 약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요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는 어쨌든 외국 분들이 오신 것도 좋은 일이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 문화에 조금 익숙해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에 온 거니까 이 룰에 어느 정도 맞출 줄을 알고 기분 나빠하면은 그냥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내야지 어떤 뭐 관계를 틀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사대주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비슷한 의미로라고 가야 되나요? 저희는 다른 나라 갈 때 그 나라 언어를 배워 가잖아요. 조금은 외국 간다면 영어 회화를 좀 배워 간다거나.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보통 가끔씩 여행을 오시는 여행객분들 중에서 본인의 나라 언어로만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좀 있죠. 네. 요즘에는 그리고 또 어플도 잘 나와서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런 차이를 인정하려고 와야 되지 주장하려고 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받아들이거나 그거를 조금 이해하다 보면 더 새로운
환경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보다는 저는 여행을 가면은 보통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시장의 모습들은 조금씩 다 다른데 비슷비슷한데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이렇게 외국 길을 잃어보려고 그래요. 일부러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길을 잃어버려요. 일부러. 저는 근데 지도를 접으면 전 지도를 피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피면 인간 내비게이션. 그쵸? 내피게이션이라고 했어요. 저는 내피게이션. 옛날엔 이제 핸드폰 안 됐을 때 그럴 수 있죠. 그 문화를 희진 씨는 그러면 받아들여야 한다. 간 거고. 그러면 그 친구한테도 이게 뭐 감자튀김을 섞는 게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지만 이제 함께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게 우리나라 문화니 조금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도 얘기를 해보는 것. 그치,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뭐 미안하다고는 해야 되겠죠. 미안하지만 이거가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너가 사는 방식이 좀 달랐다면 또 미안하다. 입장 차이가 있어서 기분을 상하겠다면 미안하다지 우리 문화가 이래서 미안하다는 아니죠. 네. 서로 문화를 인정하러 가는 거고 뭐로 주장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너가 이렇게 생각한 거 불편한 건 이해하는데 이건 우리 문화니까 인정해줘라. 뭐 이 정도의 얘기를 미안하다. 뭐 어느 정도 미안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미안한 부분이 우리의 우리의 문화가 미안한 게 아니라 입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다. 그게 미안한 거지. 예, 절대로 그거에 서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의 상황.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저는 한 번쯤은 이렇게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너무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 친구가 그런 문화에 조금 민감한 친구라면 어떤 걸 하든 한 번씩 물어봐 주거나 의사를 조금 들어봐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만약 외국인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 유독 민감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먹으러 갈 때나 뭐 놀러 갈 때나 뭐 어때 괜찮아? 이거 괜찮겠어? 나 이거 섞는다 괜찮겠어? 이거 국 먹는다 생선 한 개인데 괜찮아? 안 먹을래?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겠어? 하나 더 시켜?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아니, 저도 생각 다 같은데 한국 사람들도 뭐 따로 먹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게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물어봐 주고 만약에 싫다 하면 그냥 그거 인정해 주고 알겠다 하고 그냥 같이 하면 되지 문화가 다르다고 별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이게 심각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그냥 진짜 음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저는 걱정을 하지 않고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사연자분이 그런 걱정을 해준 것 자체로만으로도 외국인 친구가 고마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오늘 얘기해 본 거는 되게 그 믿음이나 뭐 신념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직업도 있고 또 매일매일 어려운 얘기들인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하네.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이거 청담소를 시작하면서 네네. 내가 과연 누군가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나도 같은 세대고 같은 고민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답에 가까운 어떤 최선의 선택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굉장히 그래도 마음에 드는 정도의 답변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처음에 청담소를 시작할 때 내가 과연 저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과연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고민이 조금은 해결이 되는 그 걱정이 조금은 놓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자 저는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갖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나눌 테니 그냥 그거를 지켜봐 주시면서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평소에 고민 상담 같은 거 많이 해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친한 친구들 말 고민 들어보면 진짜 친한 애들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흐르잖아요. 그쵸? 힘들어요.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만약에 진짜 힘들거나 하는 친구들을 보면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이제 사연을 받으면서 많은 고민들을 듣고 많은 걸 접하면서 이제 많고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제가 과연 내가 해줄 수 있을지 나보다 전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그래도 같이 함께 하면서 저는 즐거웠고 오늘 너무 잘해주셨어.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조금은 부족하지만 네. 그래도 따뜻한. 최선을 다하고 따뜻한 우리 청담소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청담소 친구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나고 또 좀 더 깊고 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